네, 최대장, 홍대장. 중대장입니다. 자, 오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합격자를 모시고 한번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면접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어땠나요? 면접장 들어가기 전부터 한번 본인의 느낌이나 소감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선 제가 이제 연세대 면접과 서울대 면접을 둘 다 봤었는데, 연세대 면접을 22일에 보고 다음날에 이제 바로 서울대 면접을 봤어요. 들어갈 때부터 되게 분위기가 되게 엄중하고, 기다리면서 확실히 뭔가 화장실 같은 것도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분위기가 정말 무섭다고 설명해야 되나, 확실히 무거웠어요. 지금도 면접의 분위기로 좀 얼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연세대는 좀 많이 친절했죠? 네, 연세대는 약간 좀 화사하다고 해야 되나? 훨씬 편한 분위기였어요. 그럼 일단 지문을 읽어봤을 때 어떻게 시간을 좀 줬나요? 지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제가 이제 그 앞사람이 면접을 보고 그런 동안 제가 이제 먼저 이 지문을 받고 이제 10분 동안 지문을 읽고 미리 답변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는데, 제가 이제 지문을 먼저 쭉 읽어봤었거든요. 10분 중에서 거의 많게 한 6분 좀 안 되게 지문 읽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제 지문을 딱 다 읽고 첫 문제를 보는데 지문과 정말 이게 대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생뚱맞은 문제가 나와서 그 순간부터 이미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출제 의도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게 아마 그 짧은 시간에 핵심 과제일 텐데, 문제를 보는 순간 출제 의도가 좀 생각이 났던가요? 전혀. 정말 일단 딱 처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쭉 정리를 하고 대충 뭐 평균의 단점, 부작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딱 문제를 읽었는데, 갑자기 교육에서 평균주의의 장단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내가 나는 평균주의의 뜻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 나가야 되지? 라고 그냥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면접 준비를 미리 사전에 좀 했나요? 네. 한번 진행했었어요. 기출문제도 보고 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 파악도 했고 연습도 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서 지문을 봤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출제 의도가 파악이 안 됐고, 더더욱 질문을 읽어봤을 때 어떻게 연관성을 지을지 생각이 안 났다.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연관지어서 그 어려운 난관을 또 헤쳐나갔나? 그냥 딱 이미 시간을 절반 넘게 써버렸고 도저히 진짜 큰일 났다,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제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뭐라도 대답을 해야 내가 지금 이 평균주의란 단어가 뭔지 그 뜻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평균, 뭐 교육에서 그런 걸 최대한 연관지어서 뭐라도 어떻게든 대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진짜 아무 논리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 담겨있는 교육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면 질문과는 다소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관과 어떤 평균주의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과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적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있었나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답변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으니까 그래도 1번과 2번까지는 어떻게 한두 줄 정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놨고 요약을 해서 이제 딱 3번을 준비하려는 순간에 딱 시간이 끝나서 3번을 사실 거의 즉흥적으로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네. 네. 문제가 좀 지나쳤던 게 3번 같은 게 교육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고등학생한테 교육 정책 입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지나치지 않았나. 사실 좀 이번 면접 문제는 좀 심했어요. 사실 역대급 난이도가 있었었고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수험생들이.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로 인해서 평가가 조금 어려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나는 답변이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면접을 계속 이어나갔는지 조금 상황을 묘사하듯이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상황 묘사. 제가 거의 마지막 번호에
순서였거든요. 네. 제 뒤에 이제 같은 대기실에서 제 뒤에 5명 정도 안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교수님들도 이제 진이 다 빠져 계셨고 몇 분 앉아 계시군요. 2분 앉아 계셨고 2분 앉아 계시고. 2분 앉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거의 모든 질문을 맡아 하셨고 그분 인상착의가 그래서 질문들이 어떤 압박식의 면접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부드럽게 어떤 본인의 의견들을 동조하면서 어떤 다른 질문들을 이어나가는 식이었는지? 압박이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제가 이제 딱 1번을 답변할 때 1번을 답변하고 나서 저는 이제 평균을 장점보다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평균보다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마쳤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꼬리를 이어나요. 근데 이제 평균주의에서 다양성까지 이야기를 끌어나갔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핵심을 그래도 잘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잘 캐치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압박 면접이죠. 꼬리 잡고 말꼬리 잡고 계속 추가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압박 면접인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은 기출 자료로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기출 자료를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시험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이런 면접을 똑같이 본다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각보다 이런 철학적인 부분 아니면 이 교육에서 그냥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교육에 관련한 면접을 잘 보려면 교육에서 보다 심오한 교육의 정의,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보다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어때요? 중대장님 네. 교육 정책이나 네. 혹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뚜렷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저요. 제가 만약에 이 면접 질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래요. 평균 중요한데 애들 이제 눈만 보면 아는 거지. 그걸 뭘 시험을 봐야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현장에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애들 멍 때리면 이제 못 알아듣는구나. 수준 낮춰봐야겠다. 애들 다 잔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런 서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 계획을 세우는 거지.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게 현장에서는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교사의 역량과 재량에 의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모든 걸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교사 개인의 자질,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교사들을 더 많이 배출해내는 것이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거지 뭐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럼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핵심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교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된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이런 문제를 받았더라면 답변에 충실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교사가 됐을 때 어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학교라는 공간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일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받을 거기 때문에 두루하게 본인의 생각을 자신 있게 설명하면 그게 오히려 좋은 면접이지 않을까. 평가 항목지도 있을 거예요. 아마 논리성, 창의성 등등으로 평가가 되는 거지, 이 학생이 정확한 답변을 했냐, 이 문제를 읽고 그 누구도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답을 얼만큼 본인의 생각으로 잘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하느냐, 이런 거의 핵심일까. 그런 부분들을 잘 말을 본인이 정리되게 할 수 있느냐를 평가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일단 면접 준비를 함에 있어서의 이런 기출 자료들 보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같이 가르쳤으니까 네. 어떻게 면접 준비를 같이 좀 많이 했나요? 면접 준비를 할 때 보니까 이제 아까 유창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과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문과형, 정답이 없는 유형의 그렇죠. 조금 두리뭉실한 질문들, 철학적이거나 좀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정답이 없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답변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유창군뿐만 아니라 많은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좀 문과 학생들은 이제 뭐 생활과윤리, 뭐 윤리와 세상, 그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지문에 대한 분석 능력이 좋은 반면에 이과 학생들한테는 이 교육학 면접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수학 면접이 더 쉬웠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어떤 이과적인 성향도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성 있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도 어떤 필요한 학교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혹시나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비보다 시험장에서의 어떻게 대처해라. 그 중심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앞번호에서 빠르게 면접을 볼 수 있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이제 얼마나 뒷번호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면접 들어가서도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뭔가 항상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대답하다 보면 정답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아예 입도 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항상 그렇게 주저하기보다는 정답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나는 내 대답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거 보니까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도 잘했을 굉장히 네.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면 또 쉽지 않을 텐데도 네. 우리가 준비 없이 저희보다도 리허설 훨씬 더 없이 말을 하는데, 잘해요. 리허설 없이 하는데도 어버바라고 네. 잘하는 거 보니까 면접 잘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네.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쯤 하시죠.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학교 생활 응원합니다. 또 혹시라도 필요한 조언이 있거나 학교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함께 좋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최 대장, 봉 대장. 김 대장 아닌데 김 대장, 김 대장이었습니다. 네.